네, 주간 이익 동향 챙겨드립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 한 주 건너뛰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고서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어쨌든 리포트가 좀 나와야 사실은 네, 변동이 좀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가 가장 좀 1년 중에서 리포트가 안 나오는 한간 비수기. 예, 네. 시즌이었다 보니까 뭐 오늘도 사실 업데이트를 해왔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말하자면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그래서 이제 한 주 방송을 건너뛰었고요. 오늘 또 이제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크게 변화한 부분은 뭐 네.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전 세계 기업들의 이제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같이 이익이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사실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좀 저희가 주식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선진국, 신흥국 모두 0.8% 그리고 마이너스 1.5%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뭐 개선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으나 플러스 전환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신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국가별로 흐름은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부터 살펴보시면은 유럽이 이제 플러스 0.2% 소폭 상향 전환이 된 모습이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홍콩, 호주 1% 이상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마이너스 1%, 한국이 마이너스 4%, 여전히 뭐 한 2주 전쯤에는 한 마이너스 8%에서 맞아요. 9% 정도였는데 많이 줄긴 했어요. 네, 이게 뭐 좋아서 줄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요. 기저가 있는 거죠. 네, 4분기 실적 시즌 딱 구간에는 이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끝났다 보니까 소폭 이제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다는 비교 대상이었던 이제 당시에 비해서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주가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국가별 이익 추정치의 변화와 주가의 상승률 확인해 보죠. 우선 이제 Y축이 주가 상승률이고요. X축이 이제 이익 전망치 변화인데 한 달 전쯤에는 아마 이 차트가 거의 왼쪽 상단에 있었을 거예요.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좋은 상황.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다시 이익하고 주가랑 또 방향성이 비슷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왼쪽 하단에 많이 위치를 해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도 이제 주가가 어쨌든 한 달 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는 구간인데 이익이 사실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와 있는 곳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진국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금융업종이랑 IT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소재랑 헬스케어, 경기소비재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신흥국 내에서도 원래는 이제 경기소비재가 한 2주 정도 플러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마이너스 좀 전환한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산업재나 IT, 정유 섹터가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들 확인하는 4분면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익하고 주가의 방향성이 점점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안 좋은 업종들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요. 오히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IT, 가전, 보험 업종이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플러스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이 자동차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지금 양호한 상황이고 네.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네. 좋았습니다. IT 가전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덕분에 어쨌든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학이랑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은 업종 네. 중인데요. 사실 이 업종의 공통점은 턴어라운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먼저 안 좋아진 업종이고요. 작년에부터. 네. 그래서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최저점에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턴어라운드의 관점으로 네.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가가 네. 먼저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겠네요. 이익 동향 이쪽에서 어떤 변화 있는지 화학 디스플레이 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이익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업종별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네. 한 2주간의 변화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2주 동안에 한 1.5%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올해 23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조 원 정도 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대략 한 5.5%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한 달 전 대비가 2.3%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향 조정은 뭐 꾸준하게 진행이 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랑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는 30조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2분기도 한 34조 원 정도 지금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네. 1분기랑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기 기준으로도 좀 준비를 해오셨고 연간으로도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앞에서 제가 이제 1분기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어떤 이유인지 좀 이제 알기 위해서 차트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 업종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네. 그리고 IT 가전이랑 자동차 업종, 제가 아까 주가랑 이익이랑 둘 다 플러스인 업종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세 개 업종이 사실 1분기에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되면서 분기 실적 단위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상향 조정이 시장 전체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 영향이 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유틸리티 업종이 연간으로는 사실 또 하향 조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연간 추정치로 봤을 때는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제일 아래에 있네요. 1분기만 이제 9%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2, 3, 4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더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여전히 한국 시장 내에서는 뭐 IT 가전,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LG전자 같은 IT 가전 업종 기업도 들어가지만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가전 2차 전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0.7% 상향 조정이 됐고 자동차랑 운송, 그리고 운송 내에서는 다른 쪽보다는 LCC가 계속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업종에서는 유틸리티, 반도체, 헬스케어, 정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두 가지 준비를 하신 거네요. 분기 실적하고 연간 실적이 이게 좀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유틸리티가 그런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유틸리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외하고 이제 상단에 있는 것들, 하단에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플러스 국면에 머물러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빼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4분기 실적이 일단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주황색 선 연간 추정치를 보시더라도 다른 업종들하고 좀 다른 방향성을 어쨌든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2023년 내내, 올해 내내 사실은 이 전망치가 유지될지 안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당장의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에는 다른 업종들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아나 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이 뭐 자동차 이제 완성차나 부품 모두 다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이게 계속 유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역시 상단에 있었던 운송 준비해 오셨어요? 네,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산해서 보게 되면은 뭐 이익 모멘텀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는 한 7.3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뭐 대한항공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화물보다는 여객 쪽의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주항공이랑 진에어의 이익 전망치가 10% 이상씩 상향 조정이 되면서 네. 이번 주에 운송 업종의 이익 변화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C를 좀 따로 떼서 네.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종이에요. 이것도 이익 변화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도 뭐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업종 맞아요. 중에 하나지만 실적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업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넷마블이나 펄어비스나 혹은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어쨌든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 내내 사실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해 왔던 업종군이기는 합니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약간씩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변화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예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변동성은 뭐 이미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다른 모멘텀들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적 자체는 사실은 뭐 좋지는 않다라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이번 주 하위 업종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외의 다른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적을 들여다보자. 썩 좋진 않다.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IT 하드웨어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변화 하위에서 이제 두 번째 위치하고 있었고요.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뭐 조만간 어쨌든 이런 뭐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이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 중에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뭐 심텍, 하나기술, 뭐 인텔리안텍, 뭐 이거는 다른 IT 하드웨어랑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이지만 어쨌든 뭐 대덕전자, 심텍 같은 기업들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저희가 접근할 때에는 이게 추정치가 섹터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섹터에서 고르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골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직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업종별 흐름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